여성 래퍼 최초로 5번의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랩 앨범을 수상한 카디비는 9억 개의 스트림 세계 히트송을 가진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로 밑바닥에서 최정상으로 올라온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카리브해계 흑백 혼혈으로 흑인처럼 분장하지만 아버지는 도미니카 출신 백인의 어머니는 토바고 출신의 난민으로 부모 중 그 누구도 흑인이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할아버지가 흑인 히스패닉 혼혈일 뿐으로 미국에서 래퍼로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흑인 이미지가 먹어주니 일부러 흑인처럼 분장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미국 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본명은 벨칼리스 말레니스 알만자르 세퍼스로 예명인 카디비는 여동생의 이름이 술 이름 헤넷이라 사람들이 바카디라고 부르는 것에서 착안하여 지었는데 비는 매번 뜻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카디 비나 본명인 벨칼리스의 비를 뜻한다고 합니다. 16살 때부터 미국의 유명 갱단인 블러즈의 일원으로도 활동하며 집에서 쫓겨나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다가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헤어진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독립을 위해 슈퍼마켓 계산대 직원으로 취직했다가 해고되고는 친하게 지내던 매니저의 권유로 19세 때부터 스트립 클럽에 취직하여 스트리퍼 일을 시작합니다. 친한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성공한 이후 토크쇼나 인터뷰에서 스트리퍼 시절에 대한 질문에 카디비 본인은 굉장히 만족했던 직업이라며 직접적으로 나를 구해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스트리퍼로 일했던 걸 흑역사 취급하길 바라는 것 같다. 는 그녀는 그 덕에 20살에 $20,000를 벌어 아파트를 사서 원하던 독립을 했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주고 치아 교정과 가슴 수술도 할 수 있었다며 보닥 야보 애 스트리퍼였다는 가사를 넣을 정도로 떳떳해하고 자신이 스트리퍼였던 것을 비난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WAP 반응 댓글 읽기 영상에서 다시 스트리퍼 일이나 하지 그래 라는 악플을 보자마자 거친 성적인 슬랭 언어로 패드립을 치고도 분이 안 풀려 몇 번 더 심한 욕설을 내뱉었죠. 랩퀸이 되는 것에 관심 있냐는 질문에 나는 그저 음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좋을 뿐 1인자나 퀸이 되는 것에는 그닥 관심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타이틀이 붙으면 자신의 곡이나 가사, 태도에 대한 온갖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니 자신은 그따위 신경 안 쓰고 돈만 벌고 싶다고 당당히 발언하는 솔직한 편입니다. 차라리 좀 위선을 떨어주었으면 할 정도인 것이 2019년 6월 대규모의 성형수술 때문에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행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비난이 일자 나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수술을 받은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데 SNS에 공개한 퉁퉁 불어있는 발 사진에 성형수술 부작용 운운하는 의사의 의견에 가슴만 다시 받은 거라며 조작 사진을 방불케 하는 머리통만큼 부풀린 19금 사진으로 인증을 하고는 가슴을 업그레이드한 이유로 나는 수영을 못해 그래서 물에 뜨기 위해서 이 가슴들을 샀어 라고 말하죠. 이래봬도 카디비는 오프셋 사이에서 2018년 7월 첫째 딸 컬처를 낳고 2021년 9월 아들 웨이브를 얻어 자녀 2명을 둔 어머니로 컬처는 남편 오프셋에게는 4번째 아이입니다. 30세인 오프셋은 현재 총 3남 2녀로 카디비와 사이 아들 딸을 제외한 2남 1녀는 모두 다른 여자에게서 각각 두고 있죠. 2017년 11월 오프셋이 공연 도중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깜짝 청혼으로 맺어진 이들은 2배의 막장 포스를 내뿜게 되는데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칭하지만 오프셋이 언론에 노출된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핥고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에도 아무 거부감 없는 편으로 오프셋이 자신의 적나라한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비판을 받을 때 나는 상관없는데 왜 너희가 난리를 치냐고 편을 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여인네로 일단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개념과 인성을 탈부착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 카디비는 자신의 거기가 답답하다는 둥 계속 거기 얘기만 하는 막장녀지만 오프셋이 올린 사진은 너무 적나라해서 카디 팬들까지 경악했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자신의 팬을 나무라며 남편을 두둔하더니 첫째 임신 중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은 오프셋을 사랑하고 자신의 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지만 부부로는 안 되겠다며 이혼할 것임을 공표합니다. 이혼 사유는 카디비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프셋이 다른 여자들과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오프셋은 래퍼 쿠반돌, 모델 서머버니라는 여성들과 동시에 침대로 향하는 바람에 엄청난 욕을 먹는데 여성들 스스로 유포한 듯 보였죠.
딸 출산 5개월 만인 2018년 12월 롤링 라우드 페스티벌에서 카디비의 공연 도중 오프셋은 장미꽃과 테이크미백 카디라고 적혀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무대로 난입해 용서를 구했으나 카디비는 정색하며 오프셋의 마이크를 꺼달라고 요청하고 프로포즈 소품들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공연을 진행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유출된 2018년 6월 오프셋의 쓰리섬을 계획하는 내용은 흥미진진했습니다. 선이 버니에게 동시에 너와 쿠반을 원한다는 오프셋의 말에 같이 있다며 코를 외친 이들은 현재 애틀란타에서 내일 뉴올리언스로 가니 너희들에게 비행기를 보내겠다는 말에 쿠반이 토요일에 미러키 공연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자 토요일에 비행기로 모셔주겠다는 일사천리 즉답으로 비행기 탈 준비를 하겠다고 나오죠. 결국 18년 12월 달인 컬처 출산 5개월 만에 이혼을 합니다. 불륜도 그렇겠지만 이중 특히 쿠반돌이라는 여성 래퍼가 카디비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은데, 나 한 번도 뉴올리언스 간 적 없으니까 나 좀 내버려둬라며 꼬리를 자르고 모르쇠를 시전하고 서머버니는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는 영상을 올리며, 카디비가 아이를 가진 후에는 그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지만 본인이 카디와 오프셋이 이혼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맞다며 성격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한참 쓰리썸 사건으로 번민하던 2018년 카디비는 14가지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는데 이 중 2가지는 폭행, 청부폭력 혐의였죠. 사건의 내막은 2018년 8월 뉴욕 퀸스의 스트립 클럽에서 놀고 있던 카디비가 자신이 패거리에게 8월 스트리퍼 제이드기와 베디기 자매를 대상으로 폭력 청구한 혐의로, 이중 제이드는 카디비가 오프셋이 바람핀 상대로 의심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카디비는 10월에 역시 뉴욕에서 기 자매를 폭행한 혐의를 자수하기도 했는데, 스트립 클럽에서 의자, 술병, 물담배 파이프로 폭행해 여성과 바텐더,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호소한 여성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남편인 오프셋은 입을 꾹 다물었죠. 검찰 측은 유죄를 인정하면 당분간 집행유예 형태로 자숙해야 한다며 딜을 요청해왔지만 카디비는 단칼에 거래를 거절하고 법원에 들락달락하는 편을 택했고, 제이드 기와 베리 기 자매는 사건 후 니키 미나즈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돈도 벌고 유명세까지 탔습니다. 이 법원 행차에는 겸사겸사 이마니 앨리스라는 여자 보디가드에게 고소당한 일도 포함되는데, 2018년 4월경 카디비에게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폭로에 의하면 카디비는 각종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침을 뱉고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고소의 트위터를 통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프셋은 이혼당한 지 얼마 안 된 크리스마스 즈음 카디비에게 사과하며 다시 돌아와 달라는 뻔한 레퍼토리에 구질구질한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혼말이 오고 가는 와중에도 카디의 인스타에는 종종 그와의 잠자리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이 올라오죠. 거대하고 무겁고 검은 물건이 그립다는 5개월 딸을 둔 카디비는 아주 아련하게 커피 한 번 홀짝이고 욕구에 찌든 과부의 발언 한마디를 하며 처량한 척하는데, 결국 둘은 제외한 이들은 그래미 어워드에서 물고 빨고 난리를 부리며 재결합합니다. 오프셋은 이혼 당한 이후로 전화번호를 바꾸며 오직 사업과 카디에게만 연락하기로 한 번호로 2019년 12월 당시까지도 소송 중인 스트리퍼 자매 제이드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미슈 포 리얼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제이드가 직접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프셋의 트위터에 나는 게이다, 난 엉덩이 할른 애다 같은 이상한 글이 마구 올라오더니 두 부부가 인스타 라이브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눈 가리고 아웅인 뻔한 거짓말을 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오직 카디비는 믿는 모양이니 거대하고 무거운 검은 물건의 소유자 오프셋의 아슬아슬한 묘기는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2020년 9월 15일 오프셋의 불륜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에 지쳤다며 조지아주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한 상태라고 알려오죠. 하지만 약 한 달 만에 다시 오프셋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1991년생으로 아직 30살도 안 됐지만 4명의 여자에게서 5명의 아이를 만든 오프셋은 2015년 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수감되어 4번의 재심 끝에 무죄로 풀려난 전력이 있고, 2019년 5월에는 폼파라치의 고가 핸드폰을 파손해 중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망나니입니다. 2020년 10월 25일에 차 안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그는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수모를 자청하게 되는데, 인스타 라이브 도중 시위를 하고 있던 단체들 중 한 명이 깃발로 오프셋의 차를 건드리자
오프셋이 총을 꺼내어 위협을 하여 신고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시 라이브 시청자가 25,000명이었으니 누가 꼰질렀는지 밝혀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설상가상 이 총은 장전된 상태였죠. 미국은 총기 소유를 허가하고 있지만 장전된 상태의 총을 공공장소에 들고 다니는 건 불법으로. 아이러니하게 사건 이후 이혼하겠다고 설쳤다가 다시 재결합을 발표한 카디비가 오프셋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2019년 5월 9일 오후 9시경 달리던 차량에 탑승한 괴한이 오프셋의 녹음실을 향해 무작위로 총을 난사했지만 오프셋이 녹음실을 떠난 직후라 당하지 않았지만 이를 잘 아는 오프셋이 장전된 총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니 그가 싫어 죽겠는 사람이 카디비만은 아닐 것이란 거죠. 카디비 생일 파티 때 오프셋이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선물해서 받아준 거라는 의혹에 본인이 직접 차 같은 물질적인 요인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야. 우린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한 대화를 나눴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면허가 없는 카디비에겐 지극히 무심하고 비싼 과시용 선물일 뿐으로 카디비도 오프셋이 좋아하는 아벤타도르를 SVJ로 답례 선물해주며 이 의견을 일소에 암전시킵니다. 아벤타도르 S, 벤틀리 벤테이가 롤스로이스 컬리넌 등 차만 5대인데 정작 운전은 못하는데 차를 굳이 왜 사느냐는 질문에는 안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으니 사진 부스 하나를 선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지고 볶던 두 사람은 둘째 아들 웨이브를 가지는데 2021년 6월 만삭이 다 돼서 임신 사실을 공개 발표하기 바로 전 BET 어워드에서 남편 오프셋이 소속된 미고스와 함께 무대에 오른 카디비는 돌체앤가바나의 배를 망사로 둥그렇게 파서 강조한 무대 의상으로 미리 스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러브앤힙합이라는 프로에서 하트비라는 이름으로 뭔가 불만이나 시비거리가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패버리는 모습으로 유명세를 얻은 카디비는 부당 옐로우로 빌보드 1위를 하고 미국의 넘버원 토크쇼인 엘렌 쇼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스트리퍼를 추천한다는 더럽고 무개념 발언을 하며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연예인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도 어이가 없어. 카디비는 도대체 여성이라는 젠더를 무슨 인격체로 보는 것이냐? 카디비는 여성이 성상품화를 하는 성별로 인식하는 것인가? 그게 여자로서 가질 생각인가? 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스트리퍼 시절 남자에게 약을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도망갔다는 걸 자백하고는 반응이 좋지 않자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고 다른 남자 래퍼들은 나보다 더한 짓도 했다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바쁜 카디비는 눈 하나 깜짝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로 난 여태까지 착한 척하지 않아서 항상 길거리의 X년이었다고 다른 래퍼들도 자신들의 더러운 과거에 대한 노래를 내서 성공했잖아. 난 니들이 뭐라 하던 신경 좆도 안 써. 라며 자신의 노선을 당당히 고수하는 심지 깊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녀도 딱 컬처에게 엄청나게 지극정성인데 에르메스 버킨백, 스와로브스키 커스텀 신발, 베르사체 꽃가옷 등의 명품을 사주고 전용기만 태우고 다니며 바비 인형은 안 사준 종류가 없다며 돈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오프셋과 제어라 부처 돌잔치에서는 40만 달러를 들여 첫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10만 달러짜리 생일 케이크에 부가티와 롤스로이스 장난감을 사줬죠. 컬처 전용 인스타 계정을 만든 그녀는 애가 버릇없이 크면 어떡하냐? 는 질문에 돈은 내 딸이 죽을 때까지도 미친 듯이 쓸 수 있을 만큼 모아놨으니 평생 버릇없고 돈만 많은 애로 키울 것이라고 응수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컬처를 따끔하게 훈육하는데 컬처가 말을 안 듣고 버팅기면 혼을 내는데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히트곡이자 자전곡 같은 WAP의 딸인 컬처에게는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의 딸들에게 스트리퍼나 할 링 세척 방법에 대해 나불나불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 SNS 시대가 만들어낸 끔찍한 위선적인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현재 떡꼬치나 닭발, 명랑핫도그를 먹는 모습의 일부에서는 심지어 전주 카시 아니냐며 호감을 보이지만 닭발은 도미니카 음식으로 아시안 슈퍼에 가서 생각 없이 먹는 것일 뿐 딱히 생각이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키아이라는 발언에 동의아닌 비하 아니냐 지적받자 미안하다는 소리 대신 내가 세상 모든 걸 알아야 하냐며 펄펄 뛰며 욕설을 하는 백리 씨의 선구자로 페미니즘도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는 무식과 천박함을 무기로 돈만 벌면 만사 오케이인 카디비는 남편 오프셋이 여성 둘을 끼고 노는 것을 안 어느 날 스트릿 클럽에 가 머니건을 이용해 지폐를 난사하고
남성들에게 밀착하여 엉덩이를 흔드는 그 자신과 같은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장면을 송출하며 그 자신의 과거를 푸는 문제아일 뿐이죠. 2022년 7월 영국 런던 핀스버리 파크에서 열린 와이어리스 페스티벌 공연 도중 관객을 향해 마이크를 휘두르며 때렸는데요. 카디비가 관객과 싸웠다는 소리에 풀버전 영상을 보고 싶다는 자신의 팬의 트윗에 안 싸운 게 아니다 라고 답글을 달며 옹호 불가의 내로남불 탈착 개념을 또 한 번 선보였죠. 블랙핑크의 가사가 너무 건전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그녀를 단지 도라이로 규정하고 웃긴 소재로 접하는 것이 과연 이로울까? 그녀가 자신의 아이에겐 영원히 들려주지 않을 가사를 외우고 따라 부를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이슈샷이 구독자 사장님을 모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나이슈샷.